자,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.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, 강한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신상원입니다. 네, 어제 오늘 미국 효과를 별로 못 봤네요.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국내 증시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오전장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좀 짜증이 나는 구간인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나요?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. 왜냐면 이제 떨어질 때는 빠르게 떨어지지만 올라올 때는 한 두세 배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뻔하니까 좀 잘 참아보시라는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올라올 때도 내 거는 솔직히 즐거운 게 없어요. 근데 올라오고 나서도 한 2, 3일만 좀 횡보를 하게 되더라도 정말 이 스트레스가 정말 큽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큰 하락장을 견디고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올라와서 야 이건 뭐 남들도 다 간다는 것 같은데 왜 내 거만 안 갈까 이런 상실감이 좀 나오는 그런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. 오늘은 좀 음봉 나오고 뭐 미국 시장도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시장도 발목을 좀 잡고 있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FOMC 의사록 공개가 나오면 앞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장의 그 방향이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참고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 FOMC 의사록도 결과적으로 보면 악재는 아닙니다. 나쁜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잘 보면은 동결적으로 이제는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게 좀 좋게 보면 긍정적인 것 같아요. 물론 이 긍정적인 것들이 빠르게 반응하기에는 아직은 시장이 부담스러운 악재, 나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상 좀 긴 느낌이 더 나는 것 같고 실제로도 조금씩 좀 주춤주춤 방향을 좀 아직 제대로 못 잡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나중에 이걸 이제 뒤돌아보면요. 분명히 지금 이 과정들이 올라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는 변치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. FOMC에서 나온 거를 좀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6월에는 이제 동결로 갈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동결이라는 거는 이제 좀 유지하고 좀 앞으로 흐름을 보겠다 이런 건데 6월에 나오는 CPI 관련해서 그 지표를 보고 이제 7월에 이제 올릴지 말지를 이제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. 아마 올려도 25bp 정도 될 것 같고요. 이제 5월 CPI가 어쨌든 앞으로의 인상에 대한 고민을 좀 좌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미국 시장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시장에도 그런 게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끝나고 나서 장이 끝나고 나서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나오고 급등을 했잖아요. 그 영향들이 좀 아침에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정말 찔끔이긴 하지만 7만 원을 딱 찍어줬어요. 그래서 7만 전자라는 닉네임을 다시 찾으려는 이제 도전이 이제 남아있는 것 같고요. 또 하이닉스 쪽이 이제 좀 탄력있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하이닉스는 이제 10만 원을 회복하고 지지하는 이제 숙제가 앞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하나씩 헤쳐나가는 게 긍정적인 거를 그래도 찾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뭐 C랩이라든가 뭐 엔비디아 쪽하고 좀 관련돼서 이렇게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 종목들 C랩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. 자, 요 종목도 다시 한번 갭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바로 예전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올지는 장담을 못합니다만 이런 거는 트레이딩 관점 또는 보유한 분들의 이제 그냥 대응 영역인 것 같고요. 앞으로 이런 거를 뭐 또 엔비디아가 계속 이렇게 실적이 좋을 거니까 더 간다 이런 거는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.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좀 그냥 지켜보는 참고하는 용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른 반도체주들도 오늘 갭 상승 그리고 좀 상승한 후에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. 지금 외국인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. 이제 연내, 이러다 보니까 연내 인하 가능성까지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. 우리 시장은, 미국하고 좀 다르게 인상을 좀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
네,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실물 경제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잡히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게 경기가 둔화되는 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경기에 부담을 줄 수가 없다는 그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거의 다 동일하게 반영된 것 같아요. 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일단 우리한테는 인상은 아닐 것 같다. 근데 이게 뭐 우리만 인상을 안 한다고 해서 시장에 좋게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한번 좀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. 올해 인하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이제 좀 막바지 거의 뭐 끝나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러다 보면 이제 다른 쪽에서 좀 약간 좀 움직이는 게 나올 수 있는데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시장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 이게 이제 좋게 반영을 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성장주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뭐 인공지능 관련도 오전에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하려는 흐름 나오고 또 미국에서 로봇 경찰견은 이제 현대 거를 이제 좀 쓴다는 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멈추려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시세는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좀 속보처럼 나왔는데요. 이 곡물협정 관련해서 무효화한다는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. 예, 아직 확실하게 이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에는 벌써 반응이 또 나옵니다. 누보라든가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최근에 반등이 다시 나온 것도 2차 파동처럼 지금 흐름이 나오는 게 이제 방금 전에 나온 특징적인 것 같고요. 요 부분도 지금 곡물 관련, 사료 관련해서 지금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랑 연관돼서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섹터를 좀 살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.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올라간다는 그런 기대감, 뭐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크라운제가 한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. 지금 저 미래생명, 누보 이런 거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과자 회사들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. 그런 관점에서 좀 오전 시장에 너무 이제 시장이 안 간다고 지루해하지 마시고 좀 움직임이 활발한 섹터들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오전 같습니다. 네, 계속 한 곳만 보게 되는데 전문가님 덕분에 조금은 시선을 좀 넓혀서 시장을 좀 밸런스 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후장 전략 포인트 보겠는데요. 미국에서는 이제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해결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포인트들 좀 잡아주십시오.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한다는 거에 베팅을 더 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거의 뭐 90%, 95% 이상인 것 같은데 만회하라는 거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잘 타결을 안 해주는 주체인 그 메카시 의장 쪽에서는 최악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믿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이 심리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봤을 때 블러핑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, 지루한 게 좀 오래되니까 우리의 투심들이 약해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. 그리고 이제,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,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봐서 이, 협상이 타결이 되더라도 일단 크게 상승 제한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다는 건 뭐냐면, 박스권이 어떻게 보면 길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어떻게 보면 제한된 그 박스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묻어놓고 가는 그런 대응보다는 좀 치고 빠지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약간의 재미도 있을 수 있는 시장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슈들은 계속 뭔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곡물협정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 수출을 좀 금지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뭐 관련된 PJ 메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일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거래가 살짝 들어왔었습니다. 반등도 나오고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는 한번 좀 며칠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또 뭐 5일선 대응해서 단기 대응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 관련해서도
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척을 지는 이 두 나라인데 이러다 보니까 가스관 관련해서 좀 협력을 좀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이슈 그리고 중국이 이제 해커들이 미국의 인프라 공격을 좀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보안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곡물협정 아까 말씀드렸죠. 이런 최근에 이슈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거래가 활발하게 들어왔다 나왔다 빠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잘 보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보입니다.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거는 이 이슈는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시장에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씩 나와요.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도 이제 어디에 출마 선언 비슷하게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또 이낙연 전 총리시죠. 귀국을 한다. 그러면 거의 정치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맞물려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당연히 이 여권에서는 예전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뭐 한동훈 장관 관련 종목들 뭐 마침 오파스넷이나 부방이 다시 한번 오늘 살짝 반응이 나옵니다. 이런 것들 조금씩 뭐 속된 말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도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너무 시장에서 이렇게 좀 전체적인 흐름 보면서 야 오늘도 별로 재미가 없어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를 축 처지는 그런 것보다는 기회를 좀 잡으려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목표가 도달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실리콘2가 되겠는데요. 지금 실리콘2가 1월 11일 날 말씀을 해주셨고 5차입니다. 목표가 수익을 도달해서 와 수익률 120%입니다. 자, 실리콘2 수익률도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? 네, 뭐 실리콘2도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익률보다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진입할 때 회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항상 강조드립니다. 네, 적자가 없었고요. 네, 그래야지 좀 안전하게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손실에 대한 부담을 적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. 지금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저 밑에 이 차트들이 저점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셔도 네, 부담 없는 자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거를 좀 강조드리려고 하고요. 오늘 마침 또 루닛도 네, 85,000원까지 도전하다가 지금 못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돌파하면 그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, 이 실리콘2는 이제 마지막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6,200원을 설정하고 가겠습니다. 지금 이 구간은 실적 대비해서도 좀 많이 좀 오버슈팅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마지막 6,200원 설정하고 거기까지 도전을 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목표가 6,200원입니다. 자, 이어서 추천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? 네, 오늘은 시장에서 다 반도체 하고 있는데요. 요즘에 좀 쉬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입니다. 현대위아라는 종목이고요. 당연히 뭐 현대가 붙었으니까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의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뭐 국내 시장 점유율에선 1위입니다. 당연히 1위겠죠. 네, 자기네 뭐 가족끼리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저점에서 강한 양봉과 거래량 동반해서 네, 하락을 멈추려는 흐름이 나왔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뭐 차익 매물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의심이 되는 이 음봉이 한번 나왔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 잡고 지금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수급이 잘 받쳐주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외국인 수급들이 이렇게 살아서 들어오고 있고요.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제 올해 전망도 좋습니다. 최근에 이제 전기차 냉각수 관련해서 이 전기차 냉각수 허브 모듈 최초로 이제 생산한 그런 이력도 있고 또 전기차 열관리 시장에 그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. 이런 좋은 리포트들 그리고 좋은 공시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최근 이 가격대를 보게 되면요.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 흐름에서 보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에서 아래의 최근 저점 여기까지 분할로 매수해서 진입 대응 가능하고요. 또 손절에 대한 부담은 뭐 55,000원 설정하고요. 1차 목표가는 68,000원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그 실적 대비해서 BPS가 12만 원 정도입니다. 네, 거기까지 단숨에 가기는 아직은 아니지만 일단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한다면 그 목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천천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네, 현대위가 꾸준히 올라오다 최근에 살짝 탄력이 줄어든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6만 1,000원대 지금 현재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. 현대위아를 어느 타점에서 사셨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신성원이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